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617 부동산 대책,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기어이 앗아갔나 편이 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민들은 정말 실수요자죠. 내 집 마련이 가능해졌는가, 불가능해졌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요, 수도권을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하여 투기, 다주택자나 갭투자 등을 하는 사람들이죠. 투기를 처음부터 차단한다는 명분하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서울 입성을 근본적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전부 다 회수하고요.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서울에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요, 기존 전세자금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요, 돈이 없이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LTV가 40%이고요, 9억 원 초과일 때는 20%밖에 안 되고, DTI가 40% 이하인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로 산산조각 나와버렸습니다. 전세 낀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것은요,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규제 지역 내 주택 매입 시 6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전부 다 회수하고요. 그 다음에 LTV가 낮으니까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LTV까지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투기 가열지구 내에 3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 시 전세 자금을 즉시 회수하는데요. 이 3억 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의 대부분 95% 이상은 3억 원을 다 초과합니다. 따라서 전부 다 서울 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를 살 경우에 바로 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예? 투기 가열지구 쪽에 대한 현황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요. 투기 가열지구는요, 새로 신설된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수원, 성남 쪽을 기반으로 해서 용인, 수지, 기흥, 동탄 정도가 되겠고요. 인천 지역에는 연수, 남동, 서가 되겠고요. 대전에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요, 경기도의 대부분이 되는데요. 고양, 남양주나 양주, 의정부 등이 되겠고요. 인천 지역도 대부분입니다. 중구나 동구나 미추홀, 기타, 연수, 계양, 서구까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전도 대부분 다 지정되어 있죠.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구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주 또한 대부분이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시 전체는요, 투기 가열 지구고요. 그다음 서울시에 바로 인접한 지역들, 그쪽도 투기 가열 지구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은 바로 이러한 수도권 지역 내에서 서울에 인접한 부분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투기 가열지구 서울이 되겠죠. LTV하고 DTI를 좀 보겠습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그러니까 주택 평가 금액이 뭐 10억 원인데 10억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 만약에 3억 원까지 된다 그러면 30%가 되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TV가요. 서울 지역은 9억 원 이하일 때는 4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9억 원에 40%면 3억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9억 원짜리 샀을 때 3억 6천만 원만 대출해 주니까 5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자기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 20%밖에 안 해주고요. 15억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LTV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DTI 또한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인데 부동산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연간 그것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40%가 된다는 것이죠.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DTI가 40%라는 것은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2천만 원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돼야만 LTV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DTI가 40%를 넘었다. 그러면 그 대출을 줄여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그 LTV DTI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실제 돈을 얼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지 서울 지역을 근거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TV는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4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LTV는 1억 6천만 원이 한도가 나옵니다.
이때 대출율을 연간 3.7%로 가정했을 때 매월 원금 균등 상환액 30년 동안이죠. 매월 원금 균등 상환액은 93만 8천 원 정도가 되었고 연간 11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DTI 한도가 1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액보다 많죠. 그래서 연봉 3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1억 6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자금은 근데 2억 4천만 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DTI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당연히 1억 6천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필요 자금은 2억 4천이에요. 근데 연봉 7천만 원인 사람은 2,800만 원이 DTI 한도인데요. 당연히 1억 6천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필요 자금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서민들에게 2억 4천만 원을 자기 돈을 내고 주택을 살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 돈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고요. 등기 관련된 비용들, 뭐 부동산 중개 관련된 비용들, 또 집을 사면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서민들에게 자기 돈 2억 4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울 지역에 4억 원짜리 이하의 주택이 그다지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LTV는 2억 4천 나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액은 매월 140만 6천 원이 되겠고요. 연간 1688만 원이 됩니다. 이럴 때 연봉 3천만 원짜리는요. 그 DTI 한도가 1200이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2억 4천만 원 전체를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억 7천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무려 4억 3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연봉 5천만 원인 경우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 구입 자금은 3억 6천만 원을 가지고서 대출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천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4억 원 내외, 4억 원 내외 이상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현금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알아볼까요, 얘를? 만약에 8억 원짜리 아파트다, 주택이다. 서울 지역의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40% LTV가 3억 2천입니다. 그러면 매월 갚아야 될 그 원금 균등 상환액은 187만 5천 원이고 연간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요, DTI 한도 초과됐겠죠. 그러니까 1억 7천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따라서 6억 3천만 원을 자기 돈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의 뭐 한 7억 원 정도 내야 될 겁니다. 각종 비용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연봉 5천만 원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 초과됐기 때문에 2억 8천5백밖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따라서 5억 1,500만 원 자기 돈 내야 됩니다. 힘들죠. 연봉 7천만 원 같은 경우는 한도가 나옵니다만은 4억 8천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연봉 7천만 원 이하자들은 주택 구입이 정말로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12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LTV는 4억 2천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액은 매월 246만 1천 원이거든요. 연간 2,954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연봉 3천이나 연봉 5천이나 연봉 7천은 전부 다 한도 초과에 걸립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 금액이 있잖아요. DTI 감안해서요. 연봉 3천은 1억 7천밖에 안 되니까 무려 10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자기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연봉 5천은요 2억 8천5백밖에 안 되기 때문에 9억 1,500만 원. 이것도 엄청나죠. 연봉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분은요 한도 초과됐기 때문에 3억 9천6백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따라서 8억 4백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도 엄청납니다. 이 돈 준비해서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물론 뭐 연봉이 3천, 5천, 7천 되시는 분이 1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뭐 지나친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뭐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요. 그, 뭐랄까, 그 한도 초과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DTI를 감안해서 4억 2천만 원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돈을 무려 7억 8천, 뭐 8억 원 이상 거의 9억 원 가까이 각종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이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연봉 3천이나 5천이나 7천이나 연봉 1억 원
모두가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 보면요. 투기를 잡으려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서울 입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그 투기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투기자는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투자자들, 현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투기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책은요, 가난한 서민들이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많이 봉쇄된 느낌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부동산 대책은 정말로 절망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기어이 앗아간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